지금 Recording in progress. 시간 많이 지났네. 3학년 문제 위주로 가봅시다. 4단 800제.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는 없어. 4단 800제 책을 안 샀나? 너희들? 봤어요. 너는 패드로? 패드로 보면 축약이 요 부분 지금 이제 동화 쪽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 요만 이제 된소리 대기가 나오는데 된소리 대기 여기 세 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 한 가지가 뭐냐면 어감 받침에 리을 티읕과 리을 비읍이 있을 때 그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 뒤에 어미에서 이런 거 그런 거 이게 또 하나의 사례고 또 하나의 사례는 관형사연전성어미 관형사연전성어미 리을 띄고 예사소리가 된소리 할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면 된소리 할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예요? 읽고. 읽고 그거 된소리 대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걸 한번 설명해 줄게. 이제 여기 나왔고 설명했던 건데 요거를 설명해 줄게. 그 겹받침이 발음되는 환경 여기 이제 그다음 축약도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요거 요게 이제 관형사형 리을디에서 나는 요거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은 니은 지읒 리을 미음 얘네들 다 포함되는 거야. 지금 물어본 예준이가 물어본 그건 뭐냐면 겹받침 이게 내신이니까 나올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어, 이 겹받침의 발음 원칙은 뭐냐면 원칙 1이 귀찮지만 고무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에서 기역 미음 피읍 얘네는 된 소리로 발음하는 거야.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원칙 두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그 외의 겹받침은 앞에 걸 발음하는 거야. 물론 알아둘게 이렇게 겹받침이 발음될 때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 경우는 뒤에 받침 뒤에 연음의 조건이 아닌 경우일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야. 의미 없는 모음문제로 오면 다 발음돼. 알겠지? 그런데 예외가 뭐냐? 원칙 2의 예외는 단어를 외워야 돼. 단어. 첫 번째, 밥다 받고 밟는 밥지. 밟고 밟는 밥지. 다 뒤에 거 발음해, 예외로. 고무팔이 아니니까 앞에 걸 발음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단어를 외웁니다. 또 하나 단어 뭐야? 그렇지. 불다, 죽하다, 넓적하다. 얘네들 고무팔이 아니니까 앞에 거 발음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뒤에 거. 단어 외우면 돼. 자, 이런 예외가 있고, 원칙 1, 리을 기억의 받침의 경우, 리을 기억이 첫 번째, 어감 받침인지 확인해.
원래 리을 기억은 기억과 고무팔이니까 해야 되고 두 번째 뒤에 어미가 기억이 오는지 확인해. 이 이게 두 번째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앞에 거 발음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앞에 거 발음하지. 자, 봐봐. 이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감 받침. 기본형 뭐예요? 읽다. 자, 어감 받침이라는 걸 확인하라는 건 기본형이 삐리리 다인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게 맞으면 일단 첫 번째 조건 충족. 두 번째 기억으로 시작되네. 오케이. 그럼 예외적으로 일. 최종 발음은 읽고. 이제 이러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막다에서 왔지? 어감 받침 맞지? 어감 받침 1번은 맞는데 1번인 건 맞는데 어미 기억으로 시작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음, 막지가 돼. 이 된소리 대기 왜 일어날까? 막지는 바닷가 받침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야. 이제 지금 예준이가 물어본 건 어떤 거냐면 아니 된소리 대기의 맞춤법 조항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있다면서 그 중에 잼 뭐냐? 읽고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어떻게 발음해? 어감 받침이지만 뒤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읽다로 발음해야 돼. 이건 다 뭐겠어? 얘네들은 바닷가 뒤에 나는 된소리 되게 요 유형이란 말이야. 충분히 이해되지. 그런데 얘는 뭐냐는 거지. 얘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 얘랑 얘의 절차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는 둘 다 가능해. 읽다가 되고 읽다가 됐을 수 있어. 일주였네.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읽다에서 아니 읽다가 아니지. 얘는 읽다에서 읽다가 됐을 수도 있어. 차이가 느껴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읽고에서 읽고가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물어볼지 모르겠어. 근데 수특에서는 이렇게 다루기도 해.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된소리 대가 일어났습니다. 밑에 거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예요. 봐봐. 위의 경우는 읽다의 경우는 이렇게 읽든 이렇게 읽든 기역 뒤에서 된소리 되고 기역 뒤에서 된소리 된다는 점에서 뭘로 봐도 상관이 없어. 어떤 걸로 봐도. 어떤 걸로 봐도 된소리 대기의 규칙성, 바닷가를 기준으로 한 규칙성으로 설명이 돼. 그런데 밑에 건 있잖아. 뭐냐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고 얘는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최종 발음은 똑같지만 이 위에 거는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게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대기 일어나는 건 설명할 수가 없어. 만약에 되잖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다 있지. 알다에 고 붙으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알고로 발음해야 되지만 그렇게 규칙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위에 거는 인정 안 해. 이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겹받침이라도 기억이 있다라는 건 바닷가 뒤에 된소리 대기가 나는 이걸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이걸로 간다고. 이해됐니?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이해됐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까? 과연? 하나 더.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학교 선생님이? 다 만점 맞는 거 아니냐고 맨날 막. 학교 선생님이? 그래놓고 어렵게 내겠지. 또. 그래가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나는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나는 게 지금 여기에 설명이 없는데 리을 받침 뒤에 된소리 나는 경우는 이게 문제야. 왜 풀리기가 제대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아이씨, 어떡하지? 음, 여기에, 기다려봐. 국어, 규범, 어문 규범. 오케이. 여기도 있잖아. 표준어 부정? 표준어 위생인가? 한거 맞춰. 어쨌든 대충 찾으면 돼. 되는 소리. 물. 여기 있다. 아, 이 중요한 대목에서 마지막. 아, 나왔어. 됐어. 봐봐. 이 경음화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그거야. 바닷가 뒤에 23항이 바닷가 뒤에 나는 벤소리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니은과 미음 받침 뒤에 된소리 대기 두 번째.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리을 받침, 리을 미음, 니은 지읒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최종 발음이 안고 담고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 리을 발음 뒤에 넓게 핥다 이렇게 나오잖아. 훌소. 이럴 때 봐야 될 게 이때 최종 발음은 리을로 난다 해도 그냥 리을 발음 뒤에 된소리 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이라고 하는 특정 겹받침 뒤에서의 된소리 대기라고 얘기해.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냥 단독 리을 받침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기 설명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해설. 여기 보면 봐봐. 이때 경음하는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을 끝나는 용언의 활용에서만 일어난다. 여덟과 같이 리을 비로 끝나는 체연 뒤에선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뭐가 먼저 일어나? 여덟 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감 받침의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서 가 그렇게 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여덟도 여덟과라고 해서 뭐가 먼저 일어나요? 자음군 단수가 먼저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래서 어감 받침의 리을 비읍 리을 티읕에서 일어난다는 거 독특하게 겹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은 음절 종설 리을로 가른다. 그래서 자칫 이 조항에서 보이는 경험화가 종성 리을 뒤에서 일어난다고 오인할 수도 있다. 아니야. 그러나 알다, 살다와 같이 리을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경음하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런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다. 학술적으로는 겹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의 경험화는 비읍 디귿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23항 여기
바닷가 뒤에서 발음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어쨌든 요게 세 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어 받침 뒤에 리을. 요 리을 뒤에 일어나는 것도 다살자가 발음되는 거지. 그때 문법 얘기했었지. 아, 불법 얘기했구나. 불법. 불법도 한자인데 리을 받침 뒤에 불 다음에 법이 법으로 발음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가 않아. 지금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거는. 여기 맞춤법 조항으로 설명이 안 돼. 감기는 뭐예요? 밤길? 밤길은 한자어가 아니잖아. 그때는 그거는 교체의 된소리 되기가 아니야. 청가예요? 함가해제 된소리 되기거든. 자, 그거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서 연결되는 이거 띄어쓰기 합니다. 보시면. 그리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는 이렇게 되죠. 리을 거, 리을지라도 리을밖에 리을지언정.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돼. 여기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경우에 합성어. 여기 나오는 거야. 밤길, 바람결, 강가. 이때 앞말의 받침 좀 봐봐. 앞말의 받침. 앞말의 받침. 울림소리야. 미남이랑. 이거는 교체된 소리대로 얘기하지 않아.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으로 우리 표현해. 근데 경음화가 일어나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봐봐. 이 조항은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라고 얘기해. 사이소리 현상은 교체에 해당하지가 않아. 짜증나지.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이런 설명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바닷가의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바닷가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경우도 이래. 안고가 왜 안고가 되냐면 얘 이거는 또 달라. 품에 안고도 안고죠. 이 경우는 어감 받침 니은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를 어쩔 수 없이 설명해. 근데 이 경우도 안고가 되는데 이 경우는 니은 받침 뒤에 된소리 나는 걸로 설명 안 해. 니은 지읒 받침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읒이 끝에서 디귿이라는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디귿 때문에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로 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억의 된소리 되기. 이게 1번, 2번 순서가 3번이 니은 소리, 3번이 요게 탈락하는 거. 요게 3번. 이런 과정. 환장하지. 장문하시는 분 일하다 보면 안 돼요? 자음근 단수가 먼저 일어났다고 보잖아. 자, 그럼 이것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줄게. 이것도 1, 안고가 된 다음에 안고가 되면 되게 편하겠지.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가. 안 다음에 디귿 고, 안 다음에 디귿 고, 안고. 자, 위에 거는 자음근 단수가 먼저 일어나고 니은 받침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과정이야. 밑에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자음근 단수가 일어나. 이 중에 얘로 안 봐. 2번으로. 왜냐면 이거 꼭 기억해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때 바닷가 받침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게 먼저야. 그걸로 설명하는 게. 근데 얘는 설명할 길이 있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지. 없으니까 그냥 니은 받침 뒤에 된소리 대기라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문제 풀면서 계속 가보죠.
이게 교체 후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 봐봐. 이러한 음운 변동은 이렇지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교체 후 교체, 교체 후 축약, 탈락 후 교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거 우리가 확인하면 돼. 이거 지금 뭐냐면 여기 발음 기호가 틀린 게 없어. 다 적절한 발음이야. 이해됐지? 여기 한번 볼래? 이거 좀 전에 안따를 생각하면 넋두리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니? 첫 번째 이거 봐봐. 위에 나온 것처럼 먼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교체, 넋두리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가 즉 디귿으로 바뀌고 뚜리가 된 다음에 탈락이 일어난 음절 넋두리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 아니 분명히 얘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설명했잖아. 뒤에 지읒 받침 디귿으로 바뀌는 걸 만들어 버렸잖아. 그것처럼 얘도 2번처럼 발음해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안 본다? 왜 그런지 알아? 왜 안 보는 줄 알아? 1번으로 봐도 바닷가 뒤에 된소리 되기를 설명되잖아. 1번에서도 바닷가에 기역 때문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고 2번으로 봐도 디귿 바닷가에 받친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잖아. 둘 다. 뭐가 떨어지든 이해됐지? 뭐가 먼저든. 그러면 단순화돼서 보는 게 더 맞는 거야. 이럴 땐 1번으로 봐. 2번으로 안 보고. 그럼 뭐안 들어가요? 안 돼. 2번으로 안 봐. 굳이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바닷가의 원칙으로 된소리 대기 설명했잖아. 할 수 있잖아. 장군 단순화 먼저 시켜도. 그렇게 보는 거야. 짜증나지. 이게 나올까? 자, 일단 지나가 볼까? 지나가 되겠니? 문제 푸는 건 너희들이 꼭 풀어봐야 돼. 풀기가 다단 800제 문제 풀기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수특의 문제 푼 걸로 만족하지 마. 다 풀고, 그다음 내가 요거 의문 변동까지 하면 어문규범 문제 풀러 들어갈 거야. 다단 800제에서. 어문규범이 맞춤법 조항 나와가지고 설명 나오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잘 읽지 못해. 그거 같이 읽어줄 건데. 자, 이제 축약에 대한 문제네. 축약도 잘 봐봐. 여러 가지가 있대. 자, 거센 소리 대기는 자,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 두 가지로 있는데 자, 놓고가 거센 소리 대기 자음 간 축약에 해당이 되고 보아를 바로 줄이는 게 모음이 축약됐다 하는데 이거 틀려. 이 설명이 지금 고3 걸로 2014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수특은 이렇게 설명 안 해. 보아가 바가 되는 건 뭐 모음 축약으로 안 봐. 알아? 잘 모르지. 기억 안 나지? 야, 이거는 나중에 자음 축약 먼저 얘기할게.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 나는 어간에서만의 축약, 어간, 어미에서만의 축약, 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대. 자, 이걸 축약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보자고. 입으셨다를 봐봐. 그럼 이거 항상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어간 어미를. 이, 으, 시, 다로 풀어내지. 항상 모음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항상 뭐 해줘? 기본형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줘야 돼. 그러면 뭐야? 숏이라는 건 숏에 요 여는 이와 어가 결합된 거지. 시도 어미, 엇도 어미지. 어떠, 은는 겠니, 시 없어. 선어만 어미잖아. 시와 그럼 뭐야? 어미에서만의 축약이 해당이 되지. 얘는. 이해되는지? 입학, 거센 소리 대기. 좋다.
거센 소리 대기. 나눴다. 나눴다를 분석하면 나, 누, 엇, 단데 여기 워가 된 건 어와 우가 결합해서 워가 된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러면 얘는 어간이고 엇은 어미잖아. 어간 어미의 결합이니까 어간 어미. 이 축약이란 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냥 봐라도 띠개는 어떻게 돼요? 자, 뜨, 이, 다에 개가 붙은 거야. 그러면 이랑 의가 결합돼서 의가 된 거 아니야? 기본형이 뜨이다죠. 이나 희는 이나 희는 어미인 경우가 없습니다. 얘는 접사예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뜨이다는 기본형이 뜨이다입니다. 이렇게 납득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뜨이까지가 어간, 다는 어미. 뜨가 어간이고 이다가 어미인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의 결합이야? 어간에서만의 축약. 걔는 어미, 얘는 어간. 어간에서 의가 된 거지. 이해돼? 보였다는 어떻게 돼? 보이었단데 여기서 여가 왜 됐어? 이와 어가.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 그래서 얘는 뭐와 뭐의 결합이야? 어간과 어미의 결합. 이해되니? 어려운 거 전혀 없어.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모음과 관련된 건 다 쪼개면 돼. 그래서 어간 어미를 나누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 이제는 탈락에 대한 얘기인데 탈락하기 전에 내가 자음 축약에서 원래 자음 축약은 히읗이라는 자음의 특이성 때문에 막바로 축약이 되는 게 맞는데 축약 이전에 다른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고 축약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돼? 하고 닭하고 같은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 어, 축약의 조건 속에서 축약의 조건 속에서 이 경우만 확인하면 돼요. 앞말에 다닥 가자가 있고 뒷말에 히읗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조건. 체연과 조사의 결합이거나 두 단어를 한 번에 발음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가 먼저 일어난다? 거센 소리 대기가 다른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후에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 다른 문제 다른 음운 변동. 후에. 그 외에는 거센 소리 대기가 바로 일어납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낮 한때 그다음 음, 이때 하고가 조사거든요. 이해되지? 낮 찬때도 아니고 알카고도 아닙니다. 이해돼?
뭐부터 일어나? 위에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이 먼저 바뀌는 거. 밑에 거는 자음군 단순어로서 리을이 먼저 떨어지는 거. 그리고 나서 축약이 일어나.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봐봐. 이 경우 그냥 바로 밟히다가 돼. 이해되지? 그 축약이 일어나긴 하지만 바로 일어나느냐, 다른 음분을 거쳐서 일어나느냐, 그런 조건은 요 정도다. 그다음에 탈락에 대해서 이 경우 보세요. 바로 축약이죠. 않기. 아까 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리고 받침이 히읗이 받침에 있잖아. 이 경우가 아니죠. 그럼 바로 발음하는 바로 되는 거고. 좋아서 히읗의 탈락은 히읗 탈락의 경우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끝소리 히읗이 이때 끝소리 히읗은 어간의 받침 히읗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음 어미나 전미사랑 결합할 때. 이 경우만 그냥 히읗 탈락이에요. 어간 받침에. 요 조건에서 떨어지는 히읗 탈락은 그냥 히읗 탈락입니다. 그냥 히읗 탈락은 이 조건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경우에 히읗 떨어지는 거는 그 외에 히읗 떨어지는 건 사라지는 건 자음군 단순화로서 히읗이 떨어집니다. 봐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거. 접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런 거. 먹다에 히 붙여서 먹히다라는 새로운 단어 만드는 거. 이때 히. 어근에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 의미는 없지. 이거 얘기했죠? 끝는이 됐잖아. 히읗 떨어졌잖아. 이때 히읗은 요 경우가 아닌 거지. 너 자음군 단순하지. 왜?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잖아, 뒤에 게. 이해됐죠? 음, 그 정도 가지면 되겠고. 3학년 거고, 1학년 거. 그래서 어는 그러면은 이게 탈락이죠. 뭐,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어떤 조건이에요? 어, 히읗 떨어지는 건 얘는 그냥 히읗 탈락. 떨어지고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야. 그다음에 내가 뒤로 넘어간 거지. 이게 탈락하고 히읗이 떨어지고. 뒤로 넘어가면 수능에서 나왔네. 여기 이중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이런 것 중에 종성의 받침에 마찰음과 파찰음. 파찰음은 지읒 계열, 마찰음은 히읗, 시읒 계열. 얘네들이죠. 그러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 프, 트, 크, 나, 된 소리, 쌍비음은 올 수 없고, 쌍기역 등이 올 땐 파열음의 예사소리.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이 올 때는 탈락하는 거. 자음군 단수나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돼요? 꽂히는? 이거는 이거는 바로 축약됩니다. 이거를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과 히읗이 결합돼서 티읕으로 바뀌고 이모음과 결합해서 구개음과 치읕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하는 관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까 축약이 될 때 체언 플러스 조사거나 아니면 두 단어를 연달아 발음하는 경우만 다른 음변등이 앞서지. 그 외에는 거센 소리 내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여요.
몫이 뒤로 연음이 되면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 버렸죠? 이거는 받침,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아니고 자음군 단순화도 아닙니다. 시옷을 뒤로 넘기는 연음했을 때 겹받침의 시옷은 뒤로 넘기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그냥 시옷 받침은 그냥 음면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겹받침의 시옷 받침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아마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기억 때문에 목, 시가 되는 거. 이 경우도 어떻게 돼? 없이가 됩니다. 시.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장군 단순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상관없습니다. 비옷.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않고 바로 붙습니다. 축약입니다. 음, 얘는 가에 해당되고 않고는 얘도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가 마찬가지. 이거 그래서 어떻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읍. 그것 때문에 꼭 벤소리 대기. 그리고 리을 탈락. 그럼 끝이 먼저예요. 자동으로 난 사람부터. 이건 장군 단순화를 볼 여지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뒤에 거 먼저 발음하니까. 리을을 먼저 떨어뜨리고 읍고에 읍고가 제가 한번 볼래요. 예, 그런데 이것도 설명을 우리가 얘랑 관련돼서 본다면 뒤에 게 먼저 발음 바뀌는 걸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왜냐면 얘는 얘는 결국 떨어지는 게 뭐야? 리을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을 먼저 떨어지고 이거 남긴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읍 그리고 된소리 대기 읍고를 설명해도 가능성이 있고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그것 때문에 꼬가 되고 탈락시켜가지고 읍고를 해도 되고 둘 다 있는 거 이해됐죠? 지겨워진다 이제 고2 고3 고3 이제 여기서부터는 첨가에 해당되는데 첨가는 그냥 니은 첨가가 있고 사이소리 현상이 있어. 사이소리 현상. 그 그냥 니은 첨가는 반드시 자 새로 만든 단어일 것, 앞말에 받침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이, 야, 여, 요, 유에 의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시작해서 뒤에 초성에 니은이 첨가되는 게 그냥 니은 첨가. 있는 것에 가까운 건 뭐예요? 유가 기름 유자거든요. 어근으로 처리해도 되거든요. 사전 찾아온 얘를 접사로 치고 있어. 저예요? 그치? 어떤 건 접사로 취급하고 어떤 건 그냥 어근으로 취급. 그건 한 국어 사전 찾아봐야 돼요. 오케이? 하나 더. 뭐 얘기를 했지? 어, 그러니까 합성어냐 파생어냐 다 포함해가지고 새로 만든 단어고 앞말에 받침 있고 뒷말이 이하여 요요로. 봐봐. 이도 접사한 거 맞지? 그러면 먹다에 이다가 붙으면 이런 걸 이걸로 가볼까? 먹이도 새로 만든 단어잖아요. 앞말에 받침 있지. 뒷말 이하여유로 시작하지.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니은 너? 그래서 먹니가 되니? 안 되지. 얘도 접사인데. 근데 이때 이는 아까 기름 유자의 유랑, 식용유의 유랑 이랑 비교를 해봐. 얘는 어근으로 처리해도 될 정도의 접사야. 얘는 그거에 비하면 한없이 빈약하지. 이렇게 빈약한 의미의 이하여유는 니은 첨가가 안 들어가. 근데 어근으로 첨가해도 될 정도의 접사는 니은이 들어가. 먹이 있는 숫자죠. 이는 접사도 당연히. 이나 희는 접사라니까. 조사를 쓰이는 경우는 이제 주격조사 이가 있지만 대다수 이 희는 그냥 문법적으로 이렇게 구성 요소를 분석할 때 접사를 취급하면 좋죠.
첨가는 그래서 여기 봐봐. 새로 만든 단어일 거. 새로 만든 단어가 맞아. 이거 막히면 돼. 물난리도 새로 만든 단어 맞아. 근데 뒤에 조건 뭐? 앞말에 받침이 있을 거. 다 앞말에 받침이 있어. 얘는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야. 넣다가 기본형이니까. 근데 뒷말이 뭘로 시작할 거? 이야여 요유의 의미 있는 걸로 시작할 거. 그래서 얘가 일어나는 거지. 이미 발음도 써줬잖아. 이거 없이 내야 원래 동사인 거지. 내지는 그렇게 난 거고. 얘도 봐. 맨입도 어떻게 돼? 맨이 접사야. 앞말에 받침이 있어. 새로 만든 단어,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 의미 있는 이하요요. 그러니까 여기 니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반드시 일어나진 않아. 니은 첨가가. 왜냐면 이렇게 볼까? 어,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 눈약일까? 눈약일까? 이거 눈약으로 발음하거든. 이것도 어떻게 발음해? 최종 발음은 유음까지 일어나서 물약이 돼. 니은 첨가에다가. 이렇게 납득되지? 한 번 더 봐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안약이야. 안 일어나. 눈 안자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약은 약도 약. 이것도 새로 만든 단어로 우리가 취급하고 앞말에 받침 있고 뒤에 의미 있는 걸 들어가지만 니은이 들어가지 않아. 몰라. 관습상. 그래서 첨가의 경우는 예외가 꽤 있어. 첨가는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럼 위에 거 있잖아요. 능력이라 하면 안 돼요. 봐봐. 여기 어떻게 발음이 돼요? 발음? 표준 발음? 는약. 이해되니? 어. 안약.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발음 안 해. 표준 발음 이렇게 돼. 그런 부분을 외워야 돼요. 음. 그런 경우. 일단 그 조건에 해당하면 거의 다 니은 첨가되지만 여기도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잡이 접사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첨가, 니은 첨가 일어난다. 얘도 여기지. 얘도 일어나. 얘도 일어나. 이해되니? 다 첨가. 니은 들어갔어. 니은 들어갔어. 니은 들어갔어. 오케이? 얘는 첨가가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응. 어, 자음 동화 뭐 설명 나오고 의문의 첨가 또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사이시옷의 맨입은 그냥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요런 설명이야.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요 밑에 거는 사이수리 현상이 되는 거. 이거는 사이수리 현상. 여기 조건이 어때? 합성어로 한정돼. 파생어는 불가능해. 얘는 합성어나 파생어 아무 상관없어. 특히 이 경우의 경우는 그냥 합성어가 아니라 합성 명사여야 돼. 품사도 한정돼. 내가 사이수리 현상은 나오기 어려워. 학교에서 가르쳐줬니? 사이시오 표기나? 얘 항상 이런 거 볼 때, 첨가 볼 때는 이걸 기억해줘. 코 더하기 날 이렇게. 여기 시옷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막일, 물약, 이 더하기 몸. 이해됐니? 이해됐지? 나머지는 이건 굳이 그렇게 분리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눈에 띄잖아. 이럴 때 코 더하기 날인데 발음이 어떻게 돼? 날.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니은이 받침에, 앞말 받침에 첨가됐고, 이 더하기 몸도 어떻게 돼요? 발음? 음.
잇몸이 되지. 이럴 때 표기에 사이숏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나중 얘기. 이해됐니, 은혜니? 살수련살 더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건 좀 애매하고. 요거 얘기할게. 모음의 변동. 첫 번째 뭐겠냐? 모음 탈락이 있고요. 이게 가장 간단하죠. 두 번째, 모음 축약이 있고요. 세 번째, 반모음 교체가 있고요. 네 번째,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모음에 탈락, 축약, 교체, 첨가가 다 있어. 예를 들게 탈락은 아주 간단하지. 쓰다에 어 붙었을 때 써. 항상 풀어내면 돼. 얘는 뭐랄까 약분이 안 돼. 여기 어 있지. 봐봐. 어 있지. 약분 약분. 하나가 남네. 얘는 여기 없잖아. 발음 결과 없잖아. 탈락인 거야. 약분을 시켜 분석해가지고 이해됐지? 똑같은 것끼리. 자, 모음 축약은 어떤 거냐면 아이가 에로, 아이가 에로, 쏘이다가 쇠다루.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원래 외를 5 더하기 2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는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안 봐요.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이렇게 만든 거야. 외는. 그래서 분리해 보면 얘랑 외, 얘랑 외. 약분해 보면 그냥 남아 있긴 합니다. 서로 매칭이 되죠. 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사라진 건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모음 추격이 중요한데 아도 단모음, 이도 단모음, 아이의 애도 뭐예요? 단모음 10개 중에 하나죠. 두 개의 단모음이 결합해서 새로운 하나의 단모음이 될 때 이걸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누이다, 눕게 하다의 뜻인데요. 뉘다 이런 것들이 자 축약은 뭐다?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인데 새로운 단모음이 되는 경우. 이게 축약이야. 교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다에 어가 붙었는데 그려가 됩니다. 항상 풀어내요. 려는요. 반모음 이 더하기 어가 됩니다. 그럼 약분해요. 어랑 어 약분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인데 단모음인데 얘는 뭐예요? 반모음이죠. 얘는 단모음인데 반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음 교체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인데 아이, 어,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모음 축약은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인데 그냥 단모음으로 제3의 단모음 하나로 바뀌는 경우. 새로운 제3의 단모음으로. 됐지? 근데 요 반모음 교체 얘는 이런 것도 있죠. 주다의 어가 붙으면 저가 되는 경우. 얘는 반모음
우 더하기 어의 이중모음이니까 약분을 해보면 어랑 어 약분 우의 우 단모음인 우가 반모음 우로 바뀐 거지. 이것도 봐봐. 얘랑 헷갈릴 수 있어. 뜨이다가 띠다가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띠다는요, 으 더하기 반모음 이로 봅니다. 반모음이 뒤에 붙죠. 그래서 약, 약분하면 으랑 으, 그리고 단모음인 이와 반모음. 반모음 첨가 여기까지 하고 맞춥시다. 피어. 반모음 첨가는 피어인데 얘 표준 발음은 피어지만 피여도 허용하는데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반모음 이 더하기 어가 되죠. 약분을 해보면요. 어랑 어는 약분이 되는데 얘는 약분되지 않고 남습니다. 반모음. 얘는 어디에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첨가. 이해됐니? 뭔 얘기인지? 음, 그렇게 된다. 알아두시고. 우선 크게 반영하네요. 이거는 표기에 반영 안 합니다. 발음만 허용하는 거. 자, 얘네는 다 표기에 반영이에요. 표기에 반영합니다. 얘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그